네, 오늘도 같이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은 주도주를 찾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까다로웠을까요? 주도주.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유혹을 느낄 만한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웹스, 삼표시멘트, SG세계물산, 혹은 뭐 보성파워텍 이 정도? 이런 종목들이 약간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웹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오늘까지 올라가면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겁니다.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15% 올랐었고, 오늘도 뭐 17%까지 올랐었네요. 저 같으면 이런 종목, 3일 연속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째 날까지 오를 때, 물론 두 번째 날은 전날의 어떤 재료와 기대감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까지는 앞에서의 정말 강한 재료가 아니라면 저는 항상 꼭 HTS 상의 재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쳐봐요. 웹스에 뭐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3일 동안 오르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얘가 올라가는 이유. 그게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웹스를 봤을 때는 크게 얘가 급등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요. 3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차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 심리가 투영되기 마련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눌림에서 자꾸 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돌파를 보고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 연속 급등을 할 때는 약간 조심하는 편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강한 주식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일 이상 올라가는데 특별히 어떤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표시멘트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가 상승 이후에 눌렸고 약간 조정이 좀 더 길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그쵸? 이 하락폭을 조금 완만하게 해주려면 조정이 좀 필요한데 조정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분 차트를 보면 이런 구간에 대한 조정이 없이 쭉 올라 버렸죠. 그러면 제가 이거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를 조정 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는 습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땐 3표 시멘트는 오늘 매매하기에는 약간 이 앞에서의 그림이 부담되는 그림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G세계물산도 얘는 재료가 있었어요. 이때 급등할 때 제가 알기로 상단을 했었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거 아는데 얘도 보면 추세가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치고 바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추세에서 재차 올라왔을 때는 그냥 차트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종목이 상승하는데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역추세인 만큼 이 역추세를 완벽하게 뚫어줄 만한 호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금은 셌지만 전날 종배했던 인원들 아니면 전날 이 횡보 때 산 사람들이 팔고 나온 자리이지 않을까. 거래량을 봤을 때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매도를 걸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매수일 수도 있지만 전날 이렇게 급등했는데 전날에 최고 거래량을 이렇게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한 번의 파동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뭐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KCT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저는 뭐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제가 그나마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종목은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붙잡고 있었냐면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웹스, 삼표시멘트, SG세계물산, 보성파워텍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그쵸? 개별적으로 오르는 것과 아니면 테마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 파워 면에서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첫 번째 테마가 텔레칩스 칩세미디어였습니다. 자율주행 쪽. 맞죠? 자율주행 쪽. 그래서 텔레칩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떤 개별 종목이 딱 이렇게 올라가요. 오늘 웹스나 삼표나 뭐 세계물산이나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요, 그냥 그런 개별 종목들도 이슈가 없어도 차트만 좋으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해선 올라가는 명분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그렇게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잘 알고 계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수급이 워낙 강하니까 그 수급발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은 점차적으로 소외가 되고 테마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어떤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딱 테마는 텔레칩스 하나뿐이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안철수 관련주, 로봇 관련주 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테마를 이룬 건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쪽을 하루 종일 매매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텔레칩스를 매매를 했어요. 텔레칩스를 하루 종일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그쵸, 하루 종일 매매를 하고 나왔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 텔레칩스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는요, 제가 그 멤버십에다가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다른 계좌로 매매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더 샀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했죠. 모았으니까 이 정도만 돼도 수익이 나오니까 약간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 산 이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힘이 없었다. 시장이 약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오늘 시장을 경험하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죠. 그쵸?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루에 테마가 뭐 1개 이상 뭐 2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테마가. 맞죠?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은 테마가 이 텔레칩스 이외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0198 실시간 종목 조회 수익창을 보면서 매매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선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0198을 봤을 때 시장에 새로운 어떤 게 생기지 않았고 다른 종목에서 새로운 수급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코이즈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사막 콘덴서라든지 뭐 사막 콘덴서 정도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이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제가 전날 상따를 해서 잘 팔고 나왔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고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 입장에선 주도주라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약간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텔레칩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모아오다가 새로운 테마에 돈이 확 쏠려요.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한 다음에 시장에 밀어주는 곳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밀어주는 곳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를 찍었어요. 이미 20%를 찍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오르락 내리락 등락폭이 심하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서 강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자율주행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매매는 텔레프시스 한 종목만 매매를 했어요. 다른 종목 쳐다보지 않고. 사실 사막 콘덴서가 조금 깊게 떨어지면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 주고 가지 않아서 매매를 못했고요. 그리고 뭐 텔레프시스에서 재료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뉴스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힘을 써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좋았으면 제가 여기서 오늘 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물론 이 종목에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테마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오히려 텔레프시스 이쪽에 수급이 약간은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매매할 때 오늘 시장이 좋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도 따랐던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한 종목에 돈이 몰리게 되죠. 오늘 텔레프시스에만 터진 거래 대금이 거의 4천억에 육박하거든요. 4천억.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번 파워를 보여줬었던 종목에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뭐 텔레프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뭐 텔레프시스가 주도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텔레프시스만 주도주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익 본 종목들 다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텔레프시스 한 종목만 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